아냐, 이런 창의성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피카소의 황소몰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재료는 뭔지 아시겠죠? 아십니까? 재료는 뭔지 아시겠죠? 네, 재료는 자전거 안장과 자전거 핸들입니다. 그거 갖다 붙여놓고 저 작품이라고 팔고 있는 거죠. 저게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물론 43년에 나왔을 때는 아무도 안 샀겠죠. 근데 지금은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돈이 무제한으로 있다고 이러면 얼마 정도 주시고 사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돈은 무제한으로 있고 나는 이 정도는 기꺼이 내겠다.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답 안 하시면 전 더 이상 진행 안 할 겁니다. 이제는. 예. 대답 좀 해주시죠. 뭐 같이 오늘 우리가 융합하라고 모였는데 혼자 이렇게 떠들면은 그렇잖아요. 예.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네? 예, 어차피 여러분 사실 거 아니니까 아무 숫자나 불리셔도 되는데 피카소의 껌종이에다가 A자만 써놔도 제가 보기엔 한 1,000만 원 할 것 같습니다. 네, 10만 원에 피카소 작품을 산다면 그거는 불가능하죠. 이 중국에 계신 장인이 만든 거를 사실 수는 있겠죠. 또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좀 크게 40억 갖고 못 사십니다. 네, 더 쓰셔야 돼요. 얼마만 사실래요? 여러분 돈 쓰실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사라고 안 한다니까요. 얼마면 사실래요? 네? 예, 300억은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요게 최근에 297억에 팔렸으니까 이제 쉽게 그냥 300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만한 데다 그려도 아무도 안 사가지고 놀 데도 없는데 누구는 지나가는 고물상에서 자전거 핸들하고 안장 뽑아다가 갖다 붙여놨더니 지금 이 정도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웃기죠? 사실 여러분 예술가들의 작품의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통은 숫자가 되게 작거나, 그죠? 숫자가 작은데 그 사람이 또 게다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그러면은 가격이 이제 비싼 게 정상인데 피카소는요, 90세를 넘게 살았어요. 작품은 한 6만 점쯤 돌아다녀요. 부인도 7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뭐 이런 삶을 산 사람의 작품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고가라는 거는 저희로서 경제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 300억이나 투자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300억을 투자하는 걸까? 자전거가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혹은 황소가 나는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았기 때문에 300억을 쓰는 건 아니겠죠. 그죠? 피카소가 갖고 있는 어떤 저런 남들이 보지 못한 거에서 저런 거를 봤기 때문에 그 창의력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돈을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피카소가 평생 90세를 넘게 살았지만 작품이 몇만 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제가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도 365점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10년이면은 3,600점밖에 못 만들잖아요. 근데 피카소 작품이 5만 점, 6만 점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하루에 도대체 작품을 몇 개씩 한 겁니까?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품 하나 하려면 며칠 몇 날을 밤을 새고 아이디어를 짜내도 못하는 게 일반인인데, 그죠? 그럼 도대체 피카소의 노하우는 무엇이었냐? 그렇게 작품을 다작할 수 있는 노하우는 무엇이었냐? 궁금하시죠? 피카소는 이제 생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이것도 웃긴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피카소는 뭐 이렇게 막 고민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는 모든 거를 소재로 만들어서 남들이 생각 못했던 융합을 했던 거죠. 퓨전을 했던 거죠. 거기서. 그죠? 정말 안장하고 핸들을 합쳐서 황소머리를 생각해내고 대표적인 융합 예술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술을 찾고 미술도 보고 음악도 듣고 오페라도 보고 뭐 발레도 보고 춤도 보고 이러다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예술을 배우면 좋은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뭔가 다르게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다. 이것이 예술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펌핑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샘솟는 아이디어가 튀어나온 거죠. 이제 저희 팀에서도 그렇지만 회사에서도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 회의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은 욕만 먹습니다. 그걸 시간 낭비죠.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건. 굉장히 엉뚱한 듯 하지만 그 안에 기발함이 있는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이제 이 대접을 받는 세상인데 앞에 세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네 번째 펌핑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딴 거를 보게 되고 감성적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펌프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분명히 다섯 번째는 이제 왓츠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왓츠업은 뭐냐면 이제 무슨 일이니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5단계까지 되고 나면 펌핑업까지 되고 나면 얘한테 무슨 일이 분명히 일어나긴 일어났구나. 변했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예술을 배웠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친해지면 좋은 점은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데 그 변화가 그냥 변화가 아니라 요 변화가 되는 거죠. 그 몸이 아는 변화, 똑같은 체인지지만 그 몸이 아는 변화가 일어나는 게 예술을 하게 됐을 때 가장 장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걸 어디 가서 그렇게 굉장히 그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